네, 자 어떻게 오늘 또 임해야 될지 네. 개장 이제 20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호가 들어보니까 뭐 그래도 어제의 그 충격 이건 조금 네. 이겨내려고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실적을 좀 반영할까요 오늘? 글쎄요, 그 어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영향이 없지 않을까라는 강보합이네 강보합.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잘 지금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단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하고 지금 2분기 실적 시즌하고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기억을 좀 돌이켜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뭐 철강이란지 화학이란지 금융지주 막 실적 뭐 그리고 해운주까지 LG에임까지 끼우면서 보면은 역대급 실적이 이게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급등을 상승을 있었거든요. 분위기 조성했었고.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고요. 그래서 시장이 실적보다는 좀 다른 것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 네? 화끈한 정치 테마 뭐 이런 걸로? 그래서 보겠습니다. 정치 테마 같은 경우도 윤석열 테마가 좀 더 들썩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걸 또 네. 얼마나 몇 개월 동안 지켜봐야 되나. 네, 참. 그렇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뭐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뭐 정치 테마 얘기하기 좀 시청자분들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나중에 종목 상담하고 보면은 다 정치 테마 손은 다 물려가지고. 글로 가 있고. 네. 그죠?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주제를 핑계를 찾고 있는 증시 그리고 또 거기다 전조 현상 뭐 전조.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진 같은 경우도 오기 전에 어떤 일부 전조 현상 같은 게 막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중국 규제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의 얘기일 네, 수 있죠. 그렇죠. 그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쨌든 시장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되게 좋은 게 호재 반응을 하느냐, 악재 반응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악재에 좀 반응을 이제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도 조금 3,280포인트, 환율 1,135포인트 하향 돌파 이런 부분을 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조금 하락 전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FOMC 하던 관망 심리를 또 어제 보니까 장 마감하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핑계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 예전에 그러니까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옐런하고 그 지금 파월 의장이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계속 지금이었던 저금리 유지한다. 그리고 옐런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부터 해가지고 파월 의장까지 전부 다 지금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단계적인 현상이다. 뭐 코로나 이전으로 찾아가는 현상이다라고 계속 일축을 하고 있고 저금리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 이번 FOMC 회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쨌든 지금의 어떤 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부 소수 위원들이 일단 뭐 얘기 나올 겁니다. 이 논의해야 될 시기가 그러니까 테이퍼링 하자가 아니라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똑같은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전에 6월달 FOMC와 똑같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FOMC도 제가 볼 때는 뭐 별게 없을 것 같고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가능성 저는 이게 더 걱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인플레이션 정점? 그러니까 고인플레이션이 지금 아니라 사실 정점. 쑥 들어가 버렸는데 다 네네. 지워져 버린. 그렇죠. 근데 지난주 하고 보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뭐 중국의 CPI 얘기가 되면서 고인플레이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그 반박을 하게 되면서 뭐 산업용 금속 가격이란지 그리고 CRB 인플레이션 지수가 지금 정체되고 니켈 구리는 그렇죠. 네. 지금 가격이 계속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네. 최고치를 돌파하려고 움찔움찔 거리고 있는 게 니켈하고 구리. 산업용 금속들. 산업용 금속 지수, 그러니까 그 종합한 패키지를 할 수 있는 산업용 금속 지수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5월달을 정점에서 하락으로 전환된 상태고 그렇게 본다라면 인플레이션 고인플레이션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정점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제이 좀 힘이 빠져버린 게 제가 볼 때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미국과 중국의 어떤 회담에서 충돌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무역 충돌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근데 조용했었다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건 시장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는 호재가 없기 때문에 악재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호재보다는 악재 쪽으로 좀 포커싱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회담 충돌이란지
중국 당국의 고강도 규제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게 시장 하락이라는 전조현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이 1135원 아래쪽으로 이제 하향 돌파가 되는지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환율이 1150원 위에 있기 때문에 완연하게 우상향이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환율이 우상향을 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 수급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는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주 3,280포인트 회복 여부를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네. 3,220포인트 하향 이탈 가능성 요거를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220포인트를 하향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주봉으로서도 이제는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코스피가 얼마 정도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봐서 오늘을 볼 게 아니라 최근 한 일주일, 이주일 그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일단 일단은 코스피 일봉은 하락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네. 게 일단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재료도 조금 무겁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수급도 무겁고, 수급의 무거운 부분은 이제 재료를 일부 따라가는 매크로 네네. 재료를 뭐 중국 이슈가 됐던 네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IPO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카카오뱅크 IPO 청약으로 또 글로 네. 자금이 빠져나가고 네네. 블랙홀처럼. 오늘 또 네. 맥스트. 네. 그리고 맥스트 저는 호가 전량이 지금 3만 원에 5천만 주 가량이 쌓이는. 이게 이제 리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저는 이제 증시 버팀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목별 등락 현황. 그러니까 만약에 종목별 등락 현황까지도 하락 종목 우위 현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시장이 이제 종목들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근데 들고요. 미국도 사실은 네. 그래요. 지수가 지금 뭐 사상 네. 최고치를 치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아요. 네네. 스몰캡 네. 인덱스,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좀 무겁고 뭐 다우의 개라고 네네. 표현하는 그 일부 IT 대형주들 거기만 지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탕탕 받쳐주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제가 7월 20일부터 공교롭게도 지난주 화요일에 안 좋게 말씀드리고부터 시장이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았던 것들이 오케이. 시장의 하락 종목수가 계속 꾸준하게 우위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론은 일단은 여전히 조금 뭐 쫙 깔아놓는 그런 네네.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전략보다는 조금 축소를 할 그래야 필요가 되는,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물망 형식이 아니라 바늘 하나 껴서 이제 그렇죠. 낚시를 한다는 표현이네. 낚시? 자, 계장이 이제 4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맥스트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호가 잔량이 3만 원에 5,100만 주 네. 쌓여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래가 터질까? 900주인가 뭐 아까 그랬는데 5,100만 주 왜 쌓는 건지 모르겠네. 이제 호가 또 따상 얘기 나오니까 잡아서 이제 상한가 노리는 거죠, 이제는. 어제 우리 출연하셨어요, 맥스트. 아, 그런가요?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네. 호가들 보니까 어제는 반등 좀 네. 낙폭을 해서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이렇게 대비하라 어떻게 가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스테이블하게 이제 평이한 거죠. 사실 뭐 음. 부정적이다 그러면 다 던져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전보다는 여건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이한 거 오르락 네네. 내리락을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얘기합니다만. 네. 음.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주제는 종목별 등락 현황을 좀 살피자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뭐 대형주 쪽에서 답이 없다라면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그게 종목별 등락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종목별 등락 현황을 챙겨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는데 간단하게 뭐 상승 목수가 더 많은지 테마별 뭐 예. 등락 현황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모멘텀, 테마. 지금 섹터라고 네. 표현하셨지만 사실 저게 이제 뭐 테마라는 걸로 주류를 이뤘잖아요. 또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이틀 이상 연속성을 갖는 경우도 드물었고 네네. 빙빙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뭐 탄소 배출권 갔다가 네. 폭염 에너지로 갔다가 또 2차 전지 갔다가 뭐 네네. 지금 다음 넥스트 테마는 뭔가 갔다가 지금 얘기를 다 해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래서 일단 오늘 저쪽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배출권하고 폭염 2차 전지 소재 카카오뱅크가 있는데 일단 최근 일주일 동안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서대 뭐 종목별 등락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말씀드렸듯이 하락 종목수 위, 뭐 상승 종목수 위 흐름을 좀 보는 건데 만약에 지금 대형주도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시장도 좀 주춤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좀 대안을 찾으려면은 뭐 개별 종목들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개별 종목들 쪽으로 매매가 좀 수월하려면 어쨌든 뭐 투자 심리가 좀 양호해야 됩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이게 좀 받쳐져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면은 굳이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조금은 압축해서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나마 좀 압축해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뭐 지금 최근 탄소 배출권이란지 폭염이란지 뭐 2차 전지 소재 카카오뱅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뭐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다 읽어주셨지만은 뭐 윤석열 입당 가능성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가 좀 들썩일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 오늘 맥스트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개발 회사들의 어떤 관심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트 IPO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단기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이제는 조금 뭐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 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어떤 대응을 하자. 일정 부분 뭐 공격적인 뭐 주식 포트폴리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일정 부분 현금 확보도 해 나가게 되면서 시세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존이 올해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 만다 이게 지금 논란인데 도입을 또 부인했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지 봤는데 그렇게 뭐 또 하락은 안 하는데 네네.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 뭐 아마존을 연결하기도 그렇고 요즘 그 제프 베이조스님이 그쪽에서 손 떼가지고 우주에 나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이제 노후를 즐기고 그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 네. 가타부타를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등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막 따라다니다가 잘못하면 근데 또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3천만 원 바닥 잡고 4,400원 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그 아마존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개장이 임박했대요. 네. 네. 개장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